토지의 등록 방법이 나오죠. 토지의 등록 방법. 자, 개별적인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 대한 개별적인 등록 방법을 하기 전에 이제 등록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다룹니다. 자, 그러면요. 자,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 보시면은 지적 국정주의, 직권 등록주의 있는데, 이건 우리가 방금 했던 거죠. 등록을 할 때 기본 원칙으로서 지적 국정주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국가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다만 구체적으로 등록을 하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한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등록할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건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제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방금 설명했던 겁니다. 양가로 1번 보시면 원칙적으로는 신청해서 등록을 한다. 그러나 양가로 2번 보시면 예외해가지고요. 파란색 글씨 그것만 보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가 있다. 다 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요. 맨 밑으로 내려와서 핵심 콕콕 해가지고 직권에 의한 등록 절차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한 2개 정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등록하는 절차가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등록을 하는데 직권으로 등록하는 이제 과정을 봅니다. 자, 직권으로 등록할 때요. 물론 신청해서 등록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소관청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등록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조사를 한다는 거죠. 직접 어떻게 돼요? 조사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사해서 등록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좀 더 이제 그 절차를 좀 더 넓혀서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자, 지적소관청에서 조사해서 등록하기 전에요. 먼저 조사하기 전에는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제목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보시면은 토지 이동. 지금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는 토지 이동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은 그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등록을 하는데 먼저 조사하기 전에 그 이동 현황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계획 수립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 굉장히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이게 또 나와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사를 해라 이거죠. 조사를 해라. 조사하고 계획 수립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토지 이동에 대한 현황을 이제 조사를 하고요. 조사가 끝났으면요. 이제 조사한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이제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조사부를 작성을 합니다.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요. 이것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조서라고 합니다. 조사부에 썼던 것을 조서를 작성을 해요. 깔끔하게. 그래서 조사부를 작성한 다음에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조서를 가지고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바로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될 것 같지만은 이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상부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결재를 받아서요. 이제 결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결의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요. 그냥 결재 받았다는 거죠.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다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것이죠. 조사부 작성, 조서 작성,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재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에 결재 받아야 될 필요성 있는 건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재 받아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등록을 한다.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계획 수립, 조사부 작성, 조서 작성,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제가 토지를 등록할 때 일반적인 원칙을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는데요. 자, 등록을 할 때는 요 네 가지로 이제 등록을 하는 이제 방법을 보는데 등록을 할 때는요. 필지별로 등록을 하는 거죠. 필지별로. 개별 필지마다 지번들 다 다를 것이고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필지별로 등록을 합니다. 필지별로 등록을 한다. 그럼 이때 필지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필지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죠. 토지를 세는 단위가 이제 필지입니다. 한 필, 두 필, 세 필. 토지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지 않고 한 필, 두 필, 세 필. 그 다음에 건물은 어떻습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01동, 102동 하는 거죠. 가동, 나동, A동, B동. 그러니까 건물을 셀 때는 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토지를 셀 때는 이제 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필지말로 어떻게 돼요? 등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필지라는 것은 이제 법적인 개념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토지,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냥 토지를 세는 단위가 되겠지만은 법적으로 따지면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개념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지란 무엇이냐? 넘기시면은 첫 번째 줄에 있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는 거죠. 토지의 등록 단위. 이게 바로 필지죠.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이게 한 필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한 필지예요. 지적공부에 두 필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두 필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 필지다. 두 번째 줄에 이게 필지라는 건 우리 앞에 설명했죠. 인위적으로 구획된다라는 거죠. 필지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구획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이제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한 필지마다, 개별 필지마다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됐을 경우만 지적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은 개별 필지마다 등록을 하는데 하나의 필지로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지의 성립 요건인데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요.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X필지에 100번지라고 해보죠. 100번지 필지, 100번지의 한 필지하고 또 101번지, 이제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필지들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으면 또 안 팔립니다. 너무 커도 사는 사람이 없고요. 너무 비싸니까. 또 너무 작으면은 여기다 집도 못 짓고 별로 못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작아도 잘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안 되겠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두 필지를요. 하나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두 필지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합병이라고 해요. 합병. 그러면은 하나로 만들게 되면은 토지를 이제 합쳤다라는 거죠. 합병했다라는 겁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한 필지가 됩니다. 한 필지가 되는 거죠. 자, 한 필지가 됐으니까요. 한 필지가 돼가지고 사고 파는 거죠. 한 필지로. 자, 그러면 한 필지가 됐을 때 지번은 몇 번지가 부여되느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지번 부여 방법을 사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면 이제 100번지로 이제 지번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가 됐으니까 이제 100번지 아니면 101번지 둘 중에 하나가 할 텐데 먼저 선순위가 100이기 때문에 100번지가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필지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필지를 하나로 합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합병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토지가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 두 토지를 합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병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필지가. 합병을 못하는 것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합병이 가능한 것은 한 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필지의 성립 요건,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는데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두 개를 하나로 합병할 수 있으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있고 합병할 수 없는 것들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요건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지 성립 요건 해가지고 기본적인 요건으로 6개,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합병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합니다. 합병은 우리가 새 4장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요. 합병이 될 수 있는 토지, 될 수 없는 토지를 할 때 그거 동일합니다. 합병이 될 수 있는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토지는 또 합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요건들을 하나씩 보죠. 자, 동그라미 1번은요.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이게 소재를 의미합니다. 소재를 다른 표현으로요. 서전 표현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소재는 동이나 리를 말한다고 했죠.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 이게 동이나 리예요. 그렇죠? 동이나 리. 그러니까 서초동, 역삼동 이게 이제 그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서초동은 서초동부터 이제 1번지부터 순서대로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역삼동을 가게 되면요. 서초동 맨 마지막 지번이 1000번지였다라고 하면은 역삼동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서는 1001번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번지부터 시작을 해요. 1번지부터. 만약 계속 이어가게 되면은 전국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제주도 땅은 3756만 4722번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동리별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14번지라고 하더라도 서초동 14번지하고 역삼동 14번지는 다르죠. 그러니까 동리마다 지번을 부여해도 어떻게 돼요?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리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동리별로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요 동이나 리가 어떻게 돼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되는 거죠.
동마다 부여하고 또 그 다음 옆에 동은 다시 또 1번지부터 가고 또 그 옆에 동은 또 다시 또 1번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되는 거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우리는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동이나 리를 말한다는 거죠. 동이나 리. 이것이 바로 소재를 의미하고요. 소재, 동리, 지번 부여 지역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보죠. 이때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동이나 리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합병하려고 두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는 역삼동이고 이 토지는 서초동입니다. 이걸 합병해 버리면 이 토지는 역삼동이 있습니까? 서초동이 있습니까? 정할 수가 없잖아요. 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합병을 못해요. 합병을. 그래서 같은 동리의 안에 있는 토지들만 합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됐어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중간 줄 보시면은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자,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다라는 거죠. 지번 부여하는 단위 지역. 그게 바로 지번 부여 지역이죠. 그래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동리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의 동리는 이 동리는 법정동을 말한다는 거죠. 법정동. 그래서 가로 열고 행정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동과 법정동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에 신림동은 굉장히 넓습니다. 역삼동도 역삼 1동, 역삼 2동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신림동은 그 제일 넓은 게가 신림동, 봉천동 그렇죠. 그럼 신림동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신림동 동장이요. 이 전체 넓은 신림동을 다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행정적으로 분할을 해요. 여기는 신림 1동, 여기는 신림 2동, 여기는 신림 3동, 여기는 신림 4동. 여기는 신림 1동, 여기 신림 2동, 여기는 신림 3동, 신림 4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재라고 했을 때, 동리라고 했을 때는 이때 신림 1동 이것을 말하느냐? 그러면 신림 1동, 신림 2동, 신림 3동, 신림 4동 요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동리라고 했을 때는 이 신림동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만 말해요. 이것만을.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요. 통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지번부여지역이 신림동 전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되겠죠. 자, 신림 1동에 여러 필지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1번지가 들어가요. 1번지. 여기 1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림 2동으로 넘어갈 때 다시 1번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어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신림 3동 가면 또 이어서 가는 것이지 다시 1번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의 단위 지역이 되기 때문에 1번지부터 쭉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소를 쓸 때요. 내가 신림 4동 13번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겠지만은 토지의 소재 지번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옛날 주소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는 사람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쓰지 않고 원래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편지 그 겉봉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그냥 신림동 13번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도 온다라는 거죠. 신림동의 13번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림 4동에 이것이 13번지가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13번지는 1동에도 2동에도 3동에도 없다라는 거죠.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것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 지역이라고 할 때 법정동은 요게 법정동이고요. 요것은 단순한 행정동이에요. 행정을 위해서 행정사무를 위해서 편의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동은 어떻게 돼요? 동리로 취급하지 않는다. 지번부여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 법정동, 여기 이제 법정동이에요. 법정동만이 지번부여지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이제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것은 소유자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등기법을 하고 또 민법을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간단하게 보죠. 자, 소유자가요. 100번지는 갑의 소유인데 101번지는 을의 소유예요. 이걸 합병해 버리면은 이게 누가 소유가 되느냐? 등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등기법을 한다든지 민법을 하시다 보면요.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만약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요 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적공부에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등기부에도 이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적공부에는 기록했는데 이것은 등기부에 기록을 못 합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것들도 지적공부에도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면 이것은 합병은 못 해요. 하나의 토지를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등기법 하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고요. 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지목동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밑에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필지의 성립 요건이 있죠. 방금 흔히 있죠. 그래서 지번부여 1, 2, 3, 4 이렇게 했죠.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제 지목이 동일해야 되는데요. 이제 지목이 있습니다.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결정을 합니다.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는 지목이요. 지목 여기는 대인데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다. 그러면은 한 필지에는요 오로지 하나의 지목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합병해 버리면은 이 지목을 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은 지반이 연속된다. 밑에 그림 보시면 되겠죠. 요 한 필지와 요 한 필지 사이에요 도로가 지나갑니다. 도로가.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도로 오른편에 한 필지가 있고 도로 왼편에 한 필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합병할 수 있느냐? 이건 뭐예요? 지반이 연속돼서 끊어져 있는 거죠. 합병을 할 수가 없겠죠. 합병을 해도 어떻게 돼요? 여기 도로가 흘러가니까 도로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하천이나 도로에 의해서 이렇게 끊어져 있었을 때 이것은 합병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반이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이제 축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지적도라는 걸 배웁니다. 지적도. 자, 지적도는 지도예요. 지도. 자, 우리가 이제 지도 있죠. 우리나라가 실제 굉장히 넓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죠.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요. 자,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지도를 이제 줄여야 되겠죠. 줄이는 거죠. 그래서 줄이는 정도를 우리는 축척이라고 합니다. 축척. 그러면은 우리나라 넓은 국토를 한 요만하게 줄였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얼마 정도로 줄여야 됩니까? 한 100만 분의 1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런데 줄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러면 토지에 관한 지도 이걸 지적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도에서 도는 지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지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지적도예요. 지적도 임야도. 그러니까 지적도나 임야도는요 이렇게 지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그리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지도책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온 첫 페이지에는 전국 지도가 나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지방만, 그러니까 남한만 지도가 나오죠. 그러면 남한은 어떻게 돼요? 딱 끝나서 요만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경기도만 나온다. 그럼 경기도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과 이것은 여기서는 남한이 요만하게 나왔는데 여기 남한이 크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한 50만 분의 1로 줄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10만 분의 1로 줄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축척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에서 50만 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이건 더 커지겠죠, 그림이. 그리고 10만 분의 1로 줄이면 더 커지겠죠, 그림이. 그 부분이 커지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때. 자, 축척은요,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적도를 그릴 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요, 실제 토지 면적은 이렇게 돼요. 100번지가 요만한 크기고 101번지도 요만한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적도로 옮겨서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요, 100번지는 1000분의 1로 축소를 시키고요. 101번지는 500분의 1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자, 100분의 1로 축소시킨 것과 500분의 1로 축소시킨 것을 같은 지도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죠. 같은 지도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합병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되겠죠. 이런 그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남한은 50만 분의 1로 하고 북한은 100만 분의 1로 해서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위아래를 다 같은 축척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을 못 그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6번째 보시면은 등기 여부에 동일해가지고 했는데, 등기 여부에 동일해가지고. 자, 둘 다 등기가 되어 있고, 둘 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은 둘 다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자도 동일하고, 또 다른 요건들이 다 갖춰졌어요. 둘 다 역삼동 소재 토지고, 지목도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합병할 수가 있어요. 합병할 수 있으니까 한 필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요 부분요. 둘 다 이제 대지예요. 둘 다 대지인데 요 부분은 등기가 돼 있지만 이 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설명했죠.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은 돼 있지만 등기부에 다 등기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등기를 신청하면은 등기가 돼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토지는 등기돼 있고 어떤 토지는 등기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등기가 안 돼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합병을 해버리면은 이 토지의 일부는 등기돼 있고 일부는 등기가 안 돼 있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등기법을 하겠지만은 한 필지의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도 합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 하다 보면 이제 천천히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할 수가 있고요. 또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경우도 합병은 가능합니다.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는 등기가 돼 있고 하나는 안 돼 있으면은 일부에 관해서만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합병을 못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등기법을 하다 보면 또 자세히 그때 다루기 때문에 그때 알게 됩니다.